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지루한 조정 재상승은 언제부터 중소형주 장세로 전환.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본격 조정 진입인가? 두 번째, 코스닥 중심 종목 장세로 바뀌는가? 세 번째, 셀트리온 지루한 조정 마무리 시점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아직은 수급이 문제. 미국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파월 장세죠. 파월이 또 한마디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시장은 1%의 상승, 다우는 0.17%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미 미국 시장은 본격적인 경기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모습의 미국 시장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코스닥은 0.75%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이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군들의 약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에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코스피 지수 조정, 코스닥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다음 주 초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반면에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515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파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매도, 그리고 대우건설,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은 뚜렷한 것이 안 보이죠. NC소프트 정도, 그리고 LG전자, 카카오 정도 매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죠.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8,628억의 매수 우위, 개인들은 1조 2,4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거래소 시장에 보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매도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측면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오늘 금요일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는 충분히 유도리 있게 하자, 이런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부터는 국민연금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최근 국민연금들이 대형주들을 또 많이 팔았잖아요. 왜냐하면 대형주의 지분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걸 팔면서 줄여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또 대형주 좀 살 수 있는 이러한 여건, 특히 다음 주에 대형주들이 주초에 좀 조정이 나오면은 국민연금 쪽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바로 다음 주부터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좀 봐야 되겠죠. 한편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은 카카오죠. 카카오의 경우는 다음 주 액면 분할을 앞두고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이 사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길게 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비록 금요일날은 팔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NC소프트가 또 도잖아요. SK텔레콤, GS건설, 신한지주, 포스코,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정도로 이번 주 많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 주 매도하는 종목은 삼성 SDI, 기아, 현대차, LG화학 이런 정도의 매도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3월 29일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유럽 등 선진국 시장들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비중들이 선진국 쪽으로 조금 더 아직은 높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3월 29일부터 어제까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오늘 좀 팔았다 해가지고 또 완전히 나가느냐,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문제는 자금력이 큰 패시브 자금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도 실적 측면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도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이 나왔듯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초에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재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LG화학은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양호한 조정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현대차도 여기서 좀 시간을 끄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카카오는 예상을 했던 대로 다시 또 신고가 이라는 상황이잖아요. 액면 분할이 되고 나면은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무거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카카오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좀 길게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도 좀 아쉬운 모습으로서 소폭의 하락세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시장이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로 바뀔 것인가?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큰 아웃라인에서는 본격적인 경기에 따른 실적 장세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우리가 물가와 금리 상승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나 2분기에 이제 와서는 오히려 펀더멘탈, 즉 실적 측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이죠. 상승 추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도 그러한 추세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과 각 국가별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즉 이 회색 라인은 경기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기 회복 국면이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 그 다음에 리세션, 이렇게 이제 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경기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이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 특히 외국인들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아직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갈 길이 멀었다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또 길게 보면 좋은 측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회복과 경기 확장 국면을 시간을 길게 끌려고 지금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착륙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경기를 지금 얼만큼 길게 회복과 확장 국면을 길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의 고점보다는 주가의 고점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의 바닥보다 주가의 바닥이 먼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런 경기 고점과 경기 하락, 경기 수축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을, 경기 회복과 확장 기간을 얼만큼 길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올해 한 해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10월, 11월까지는 무리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주도주 맥락군들을 이제는 두 가지 큰 아웃라인으로 잡아야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프트웨어, 역시 여기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NC소프트가 역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올 초부터 카카오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조정 과정이죠. 반도체는 이제 서서히 반도체 경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5가지 맥락군들은 구조적인 성장, 즉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에서 소위 말하면요,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경기와 관련된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즉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 그 다음에 워낙 안 좋았다가 정상화되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이죠. 이러한 측면들도 에너지라든가 화학, 철강, 은행 이런 맥락군들도 사이클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 업황이 정상화되는 업종이 바로 호텔, 레저, 화장품, 소매, 미디어, 교육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의 종목군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윙 트레이드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샀다가 팔았다가 이러한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크게 보시면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맥락과 그 다음에 시클리컬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순환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구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최후의 성장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주 맥락의 5개 주도주 맥락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큰 아웃라인을 잡아 나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셀트리온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오늘 또 장중에는 괜찮았다가 막판에 음봉이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108억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는 조금씩 계속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 34,000주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지금 계속 조용하잖아요. 확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3중 바닥을 확인을 해놓고 한 차례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저점대를 내려가지 않고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승 모멘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레키로나주의 유럽 수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이와 같은 기간 조정의 과정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도 바닥 확인하고 저점 올려놓고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헬스케어는 외국인들 96억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이고, 따라서 헬스케어는 외국인들 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한 모습이고, 오늘 장중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헬스케어는 48,000주 정도 매도하는 이러한 창구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상당히 좀 처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소폭의 플러스를 내는 모습이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고, 오늘 JP모간과 UBS에서 조금씩 사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1분기 실적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빨리 수출 계약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물론 지난 주총에서 유럽의 7개 국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런 상태고, 그러한 협상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는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고, 기간이 언제 빨리 이러한 계약건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1분기 실적이라든가 또 그 외의 제품들, 그리고 또 향후 앞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제품들 지금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수급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밖에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 지난 저점이 작년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이 목요일이고요. 3월 20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3월 21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셀트리온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잘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38,500원이 이 당시 저점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한 2개월 정도 보이면서 상당히 힘든 과정에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록딜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세가 크게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또 7월 이후부터 조정이 지루하게 좀 왔다 갔다 이어지다가 9월 중순부터는 또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10월 말에 가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변화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4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제가 처음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그 당시에 작년에 일단 39만원까지는 본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40만원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까지는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과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크게 빠지고 지금은 바닥은 확인된 구도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닥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끄는 이러한 국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한번 시세가 크게 난 다음에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조정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다시 회복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이 실적이 말해준다는 측면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 시점에서의 힘든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바닥은 지금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상황들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